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첫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아동문학가이자 어린이날의 창시자인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가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니 어린이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광양시가 어린이와 다가올 새 시대를 위해 두 번째 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가 두 번째 어린이 도서관인 광양 꿈빛 도서관의 정식 개관을 알렸습니다. 광양 꿈빛 도서관은 마동 근린체육공원 인근에 위치한 지상 2층 규모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1층에는 자율 창작 공간 꿈뜨락과 교과 연계 도서 및 학습 만화 공간이, 2층에는 다목적 열린 교육 공간 책뜨락과 어린이 동화 및 그림책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꿈빛 도서관은 총 14,172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화 주제는 창의와 과학입니다. 특히 1층에 마련된 꿈뜨락은 광양시 최초의 어린이 자율 창작 공간으로 어린이들은 공간에 준비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정해진 규칙 없이 스스로 구현하고 싶은 창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어린이 1명당 1일 1회 50분으로 어린이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 접수한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꿈빛 도서관은 6월 5일 개관식을 진행한 후 6월 7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합니다.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꿈꾸는 아이의 꿈이 만나는 공간이라는 슬로건 아래 창의와 배움이 어우러지는 복합 지식 문화 공간으로 설계된 광양 꿈빛 도서관이 경험과 배움을 통해 더 큰 꿈으로 빛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충일은 감사와 슬픔이 함께 공존하는 날입니다. 순국 선열들이 남긴 침묵이 오늘날의 자유가 된 만큼 전국 곳곳에서 현충일 추념식을 열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렸습니다. 오전 10시 조용한 묵념 속에 피어나는 보훈 의식을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충일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특히 2025년은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과 다양한 보훈 문화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현충일에 맞춰 개장한 담양평화예술광장에서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70번째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전남도는 의향 전남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라 사랑 정신이 후대에 이어지도록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념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철원 담양군수,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린 후 헌화와 분향, 도지사 유공자 표창, 추념사와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충일 노래 제창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 그리고 그 사이의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업의 봉사활동은 지역과의 신뢰를 쌓고 지속가능한 상생을 이끌기도 합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끌어내고 있는 광양제철소 프렌즈 재능봉사단이 이번엔 국가유공자 가정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김주은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광양제철소 산하 프렌즈 재능봉사단이 치매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가정을 위해
생활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과거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됐습니다. 해당 국가유공자 어르신께서는 올해 91세로 연로하실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만큼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진행됐습니다. 여기 우리 그 옆 동네인데 백합 아파트 92세 할아버지 노인이십니다. 노인이 혼자 계시는데 오늘 저 실내에 페인트하고 벽지 바르고 지금 밖에 베란다에 페인트 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이 독거 노인들이 이제 첫째 더워지면은 혼자 이제 이렇게 먹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의식주가 참 불편하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저희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조금씩 도움 드리고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그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전 시설물 제거 등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집안 내벽과 방문, 창문 틀 등을 새롭게 도색해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배 작업과 대청소를 진행해 어르신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특히나 또 봉사활동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봉사 마인드 그런 것도 좀 새로 또 갖추고 이런 와서 또 봉사하고 나면은 내가 이게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되게 노후화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세 번째 오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되게 만족해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보람을 많이 느끼죠. 광양제철소 프렌즈 재능봉사단은 이번 생활환경 개선 봉사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교대하시는 분들도 다 참여를 해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 또 여기 계신 그 국가유공자 할아버지께서 아마 보시면 상당히 흡족해 하실 것 같은데 날씨도 덥고 또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는 저희 추가해서 계속 지원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주 뵙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함을 주저하지 않았던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개인과 단체를 넘어 지자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더욱 깊은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시에는 중장년을 위한 학교가 있습니다. 50플러스 인생학교는 인생의 다음 장을 향해 가는 중장년들의 새로운 삶의 방향 계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할 공동체와의 만남을 지원하는 곳으로 인생의 후반기를 더욱 풍요롭게 채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뜨거운 학습 현장에 정서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시는 인생의 중요 생애 전환기인 50세에서 64세, 신중년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환대 경험, 공동체의식, 제2인생 방향 설정을 돕는 50플러스 인생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퇴직을 하고 나시면 대부분 이제 집에만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역할이 끝났다고 좀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나이 때.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서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획을 했고요. 실제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후에 본인들만의 모임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기획된 50플러스 인생학교는 소식처럼 그려가는 나의 인생,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며 완성하는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인생의 다음 장을 향해 가는 중장년들이 자신의 취향을 찾아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할 공동체와의 만남의 장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정말 이제 3년 동안 정말 바닥을 쳤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아무튼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열심히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학교는 정말 저한테 운명인 것 같아요.
인생학교는 다들 교회로 말하면 그냥 힐링 받고 그 다음에 아멘하고 가는 곳이라고. 참여자들은 입학과 친구 사귀기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대를 경험하고 역할극, 퍼스널 컬러, 요리, 목공, 음악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과 글쓰기, 그림, 영상을 통한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으로 20차 시를 채우며 인생 2차 시 방향 찾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중요 생애전환기의 진로 디자인 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의 인생 방향 설정을 돕는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서윤입니다. 6월 제철을 맞이한 매실처럼 전남에서도 기분 좋은 소식들이 알알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각 지역의 다양한 간추린 소식 최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광양시가 다암농협 매실선별장에서 2025년산 광양매실 첫 출하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는 고품질 매실 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6월에는 광양 매실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확대를 위해 온라인 상생 장터 운영, TV 홈쇼핑 판매 지원, 농협과 함께하는 하나로마트 상생 마케팅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판촉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이 장산면 북강선착장에서 장산자라 연도교 개설공사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해상교량 건설에 돌입했습니다. 장산자라 연도교 개설공사는 전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제805호선의 마지막 미연결 구간을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다이아몬드 제도 조성의 핵심 축입니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이번 개설공사를 통해 주민 이동권 향상과 관광 활성화에 초석이 돼 육로 교통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흥군 복내면 연포마을 일원에서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우나스텔라가 자력으로 자체 개발한 소형 발사체 우나익스프레스 1호기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설계, 제작, 운용한 시험 발사체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최초의 사례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의 최인정이었습니다. 기상이 좋아지는 초여름, 해상은 은밀한 이동수단이 되기 쉽습니다. 밀항이 범죄의 새로운 통로로 떠오르자 해경이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상 국경 범죄에 맞서 단속을 강화한 목포 해경 소식을 전남 사건 지배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목포해경이 해상을 통한 국경범죄 선제적 대비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해상 국경범죄 특별단속 기간을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목포서 관내 발생 건수는 밀항 2건 13명, 알선인 포함 무사증 2건 11명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행락철, 기상오전 등 해상 국경범죄 취약 시기 도래와 최근 가상화폐 업계에서 이른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 씨 등 내국인들의 해상 경로를 이용한 밀항 시도 증가와 SNS상 수법 공유가 활발해진 추세에 따른 선제적 대비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속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상 국경범죄 대비 및 대응을 위해 육해상 검문 검색, 취향 항포구 해상 순찰 강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대국민 홍보 주민 신고망 구축 등이 있습니다. 특히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등에서는 밀항과 밀입국 이동 루트 및 철저한 정보 공유로 안전관리와 국경범죄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출동 태세를 유지하며 해상 경비를 강화해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전남 사건 지배 이단비였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의료 현장을 빠르게 바꾸며 병원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더 똑똑하고 섬세한 돌봄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양한 트렌드 정보를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 이번 주엔 의료산업 트렌드에 대해 소개할 김선화 캐스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화입니다. 여러분은 병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 긴 대기시간, 조용한 분위기. 하지만 이제 그런 고정관념은 점점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요즘 의료 서비스는 빠르고 똑똑한데요. 오늘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의료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병원에서는 인공지능이 의사의 조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T나 MRI 같은 의료 영상 분석부터 환자의 진료 기록을 기반으로 질병을 예측하거나 치료 계획을 추천하는 일까지 도맡고 있는데요. 실제로 암, 심혈관 질환, 뇌졸중처럼 정확한 조기 진단이 중요한 분야에서 AI 기반 진단 보조 시스템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도 이제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셈이죠. 실제로 경기도 의료원, 수원, 안성, 이천병원에 인공지능 진단보조 시스템과 의료영상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이 도입됐습니다. 이를 통해 영상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해 의료 인공지능 기업의 데이터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의료 서비스도 노인을 위한 맞춤형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음성 안내가 가능한 스마트 병실, 노인 환자를 위한 재택 모니터링 시스템, 낙상 방지 센서까지 의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나 디지털 치료제 같은 기술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와 처방을 받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디지털 치료제란 의학적 장애 혹은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한 치료제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는 일상 속 새로운 의료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의료는 AI 인공지능 기술과 감성, 환경과 개인 맞춤까지 모두 고려하는 총체적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기술과 가치가 우리의 건강을 바꾸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화였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생명을 얻어 모험을 떠난 제페토의 피노키오처럼 인형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야기와 위로, 감동과 상상력을 전하고자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는 사람 냄새가 나는 인형을 만들기 위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자연에서 소재를 찾습니다. 살아있는 나무 인형 피노키오처럼 연인형의 숨결을 불어넣는 장봄랑 작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최애로 이렇게 보이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 똑같은데 애가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을 절대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작품에 안 넣고 다시 만들어서 주고 이거 애는 지금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장봉남 작가의 인형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감정을 품은 작은 존재로 탄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그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왜 얼굴을 그리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인형이 내 기분에 따라서 웃고 있기도 하고 울고 있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인형한테 부여하는 그런 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기억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몸짓까지 모든 순간은 그녀의 작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인형은 작가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형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숲해설가를 하면서 산에 있을 때 지인 한 분이 연자방을 하나
던져주셨어요. 근데 그 연자방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치마로 이용해서 인형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연자방은 연이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그 시방이에요. 그 시방을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 때마다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구워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벽함보다는 손맛이 살아있는 따뜻함,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색감과 형태는 인형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고 보는 이에게 잔잔한 위로와 감동을 전합니다. 연인형을 보시면은 이제 다 웃고 있어요. 눈을 감든 눈을 뜨든 다 웃고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이 그려요. 똑같이 그리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더 다르게 보인답니다. 좀 요술 같아요. 연 아뜰리에라는 작업실 이름처럼 장봉남 작가의 인형들은 바람처럼 스며들어 누군가의 일상 속에 오래도록 기억되는 작은 친구가 되기를 꿈꿉니다. 예쁘죠? 네. 이거는 어떤? 이건 이제 재활용한 거예요. 네네. 제가 이제 여자아이들을 참 이뻐해요.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자아이들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빈 플라스틱 와인잔이거든요. 이렇게 밖에서 뭐 마시고 남으면 전부 다 쓰레기잖아요. 네. 이걸 이용을 해서 레이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얘는 지금, 막근이에요. 네. 막근이로 해가지고 한 거고, 얘는,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다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털실도 이제 남은 걸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인형들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건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함께 작업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전시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푸르름이 짙어지는 6월, 벌써 상반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상반기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며 호국보훈의 달인 만큼 가정에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